제가 교환학생에 가서 수강했던 위넨공대의 인트로덕션 투 딥러닝의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목은 딥러닝 이론에 대한 기초를 배우는 과목입니다. 보통 내용이 많고 이해 안 되는 과목들에 개론이나 기초 같은 이름표가 붙곤 합니다. 이 과목도 그 이름값을 하는 편입니다. 이 과목의 과제는 8개인데 간략히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과제는 데이터를 딥러닝을 위해 가공하는 것이었습니다. C/10 데이터셋은 10개의 종류의 사물 이미지를 6000개씩 모아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학습하기 좋게 가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검은색이 0, 흰색이 1인 자료로 전환하거나 이미지들의 값들이 표준 중교 분포를 따르도록 값을 조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미지를 섞어 묶는 함수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상당히 쉬웠는데 이 과목의 초반부 내용은 굉장히 평이하지만 이후에는 수학과 코딩과 이론의 지옥으로 진입합니다. 처음 과제를 쉽게 내는 이후에는 수강생들을 안심시켜 뒤통수를 치려는 전략이 숨어있을 듯 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집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집이 비싼지를 추론하는 모델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분류하는 기법을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습에 필요한 순전파, 역전파, 손실함수 등등을 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첫 번째 과제의 데이터셋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어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10개의 그룹 중에 어디가 속하는지 푸는 문제였습니다. 그를 위해 이중신경망을 구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초적인 신경망은 입력을 벡터로 생각하고 여기에 적절한 행렬을 곱하거나 더해 출력을 만들어내는 문제로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이 행렬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연산을 직접 구현하면 됩니다. 이전 과제에서는 비싼지 안 비싼지 둘 중 하나로만 추론하면 되지만 이 과제는 10개 중 하나로 답을 추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를 계산하는 함수도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네 번째 과제는 딥러닝에 필요한 최적의 설정값을 직접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딥러닝에서는 좋은 예측률을 나타내기 위하여 학습 횟수, 학습률들의 설정값을 잘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좋은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직접 돌려보며 성과가 괜찮게 나오는 설정을 모험을 통해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최적의 값을 찾아낼 실마리는 학습 그래프의 추이를 보면 풀어낼 수 있습니다만 설정해야 할 값들이 많으니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제는 넘파이만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는데요. 이후부터는 딥러닝 라이브러리인 파이토치 라이트닝을 이용했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오토인코더를 조연하는 거였습니다. 숫자 손글씨가 데이터로 사용되었습니다. 오토인코더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압축하고 다시 복원하는 신경망입니다. 오토인코더의 압축 중간물에는 데이터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기는데요. 압축풀을 떼어 숫자를 분류하는 신경망에 사용한다면 분류 정확도가 더욱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과제는 이목구비를 식별하는 신경방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CNN이라고 하는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 모델은 이미지 색별을 하는 작업에 정확도가 높다고 합니다. 딥러닝 모델은 학습 레이어가 복잡할수록 정확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인터넷에서 복잡한 학습 레이어를 베껴서 제출하면 좋겠지만 그런 방식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과제들은 모델에 용량 제한이 있었고 가능한 레이어를 가볍게 꾸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레이어를 잘 꾸려서 돌려보면 정확도가 기준보다 낮은데 뭘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던가 아슬아슬하게 모델의 용량보다 넘어가거나 해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일곱 번째 과제는 이미지에 표시된 대상들을 같은 것끼리 묶는 과제였습니다. 이때 주어진 이미지의 크기는 C 파이 이미지들보다 크지만 학습할 데이터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이 점으로 난이도가 높습니다. 과제는 좋은 효율을 내기 위해 레즈넷이나 모바일넷 같은 이미 학습된 모델들을 가져와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예제는 분명히 데이터를 잘 분류해야 하는데 제가 작성한 모델은 의자를 의자라고 부르지 못하고 처참했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손글씨의 숫자를 식별하는 신경망을 제작하는 과제였습니다. 이때에는 LSTM이라고 하는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 모델은 텍스트 인식에 특화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위넨고대 딥러닝의 기초 과제를 알아보았습니다. 전공 과제 소개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전 영상의 반응이 좋아 비슷한 내용을 업로드했습니다. 위넨공대는 과제 시스템이 특이합니다. 대부분 과제를 잘 제출했으면 성적에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반대로 과제를 굳이 하지 않아도 시험만 잘 보면 A+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많은 과제를 내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딥러닝 이론은 자발적으로 공부할 의지가 저는 없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겸사겸사 교환학생을 다녀온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6개월 찍어보고는 결과 대학생 신분 가지고 유럽 놀러 다니기가 참 좋습니다. 수강 과목들도 한국과 다른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9학년 때 한번 해보기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놀러 다니기만 하니 영어와 코딩 모두 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한국에서도 코딩이나 영어 느는 거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요?